주총을 이틀 앞두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직원들이 구속당할 처지에 놓이자 은행 직원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권이 뜨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대구에 내린 눈은 3월 하순 적설량으로는 1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눈이 빨리 녹아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2년 뒤면 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10만 명 많아집니다. 교육부가 대학들을 평가해서 결과가 나쁜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이 이틀 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인 박인규 행장 퇴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은행 직원들도 대부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사 비리에다 비자금 문제까지 모른 척하고 버텼다가는 금융기관 신뢰가 흔들릴 지경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이어온 신입사원 부정채용 관련 수사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죄는 이거지 사실은. 뭐 답답해가지고 행장 기사 아들을 그거 채용시켜 줬겠습니까? 행장한테는 말 한마디 뻗것도 못하고 밑에 아들만 뭐 잡아들이는 이렇게 되면은. 행장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규 행장 소환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비자금 30억 원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직원 1,700여 명에게 박인규 행장 퇴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한 직원 80% 정도가 박인규 행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만 있던 행장 책임론이 더 이상 쉬쉬하며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대구은행 노조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박 행장이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퇴진 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내부에서조차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인규 행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016년 대구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해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실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인규 행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소환할지 관심입니다. 어제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사거나 폐차시킬 때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퇴직 간부의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만 해도 작지 않은 문제인데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 시내버스 퇴직 간부는 폐차할 시내버스를 중고로 팔 때 이면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퇴직 간부가 주도한 일이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을 했는데 몰랐는데 그때 제보를 받았어요. 대구시는 회사의 직원을 보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나온 대구시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장부하게 이래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나와요. 폐차 넉 대를 팔면서 2,260만 원을 받은, 그러니까 한 대에 500만 원 이상씩을 받은 영수증을 보도했다고 하니 깜짝 놀랍니다. 그때 넉 대를 2,260만 원을 받고 팔았더라고요. 2,260만 원이요? 네네네네. 몇 대를요? 폐차를 거래하며 이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보관된 일부 금액만 적힌 영수증만 확인한 겁니다. 대구 26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마다 100에서 150대의 버스가 폐차로 처리됩니다. 대구시는 폐차 수만 보고받을 뿐 나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비리를 폭로한 퇴직 간부는 더욱 엄청난 증언을 합니다. 최근 시내버스가 해외로 비싼 값에 팔리면서 한 대당 1,000만 원까지 업체가 받아 챙긴다는 주장입니다. 중공영제 이후 10년 이렇게 모아보면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일제 조사와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되겠죠. 버스 준공영제로 한 해 세금 1,000억 원을 쓰는 대구시. 세금을 세금답게 쓰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년 뒤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10만 명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과 지원이 줄어들고 자칫하면 대학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학의 80%가 3년 전 1주기 대학 구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정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2주기 평가에서는 아래쪽 40%에 속하는 대학은 정원이 줄고 일부는 재정 지원도 제한됩니다. 평가가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 아래쪽 40%에 들면 입학 정원 2만 명을 줄이라고 정부가 권고합니다. 수도권은 집중되는 현상들이 더 강화돼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떤 지역의 균형 있게 수도권과 지역들이 동일하게 같은 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줄여야지 대학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묶인 데다 정부 정책의 무게가 국립대와 강소대학 육성, 사학비리 뿌리 뽑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충원을 위한 어떤 비용 부담, 또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추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갖고 있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대 입장에서 상당히 국립대학 경쟁하는 것 자체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옵니다. 진단에 필요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지역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지만 지방분권 단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 헌법에서는 중앙정부가 금지하지만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사태처럼 지자체가 국가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떠맡지 않고 자치세를 거둘 수도 있게 됩니다. 주민의 참여 폭도 넓어집니다.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분권운동단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가 아니라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것처럼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자치 입법권,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안건데, 소위 말하는 핵심인데, 그거 빼버리고 선언만 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방분권 단체에서도 지지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상권이 뜨고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기존 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둥지 내몰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를 막기 위한 조례가 2년 만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을 명소로 만들었던 주인공은 젊은 예술가와 기존 상인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명소가 되면서 명소로 만든 주역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값만큼이나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이곳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전국 상가 평균보다 25배나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성수동과 홍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상승치입니다. 가게 세고 비싸니까 음식값 자체도 낮은 걸 해갖고는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점점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냥 이제 쇼핑하듯이 그냥 한번 휙 돌고 가는. 대구 중구청이 2년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류됐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샀던 내용을 이번에는 아예 없앴습니다. 임차료의 과다한 인상 없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서 지역 상권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던 골목길이나 지역은 특색을 갖고 유명해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가로 넘쳐나는 곳이 특색을 잃는 순간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상인들,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이 마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목적성을 두고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만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가게가 이제 이후에 가게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목적성에 맞게 또 운영이 되고 그러길 바랬었죠. 표류 끝에 통과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개발 논리를 조절하고 뛰는 임대료를 잡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의 절기상 춘분인데 대구에 3.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3월 하순으로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한방눈으로 거리 곳곳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눈길이 아닌 빗길로 변하면서 그나마 출근길은 수월했습니다. 사실 눈 많이 오면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차가 거의 못 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오늘은 괜찮네요. 오늘 대구에 내린 눈의 양은 3.3cm.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3월 하순에 내린 눈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은 칠곡 13.4, 김천 11.6, 구민 11.1, 상주 10.5cm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사목도에는 눈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령군에선 비닐하우스 2채가 부서지고 3채는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도와 영양, 칠곡군 등에서도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우스 상태가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에 간밤에 바람을 동반한 눈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보물 시세 많은 눈 소식은 적지 않았습니다. 3월에 대구에 눈이 내린 것은 지난 1957년 5차례, 1984년 4차례, 1969년 3차례 등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는 4월에도 대구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13만 6천여 명으로 어제 12만 8천여 명보다 8천여 명 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1, 2호선 열차 운행을 4회씩 증편했습니다. 지상철인 3호선 구간 제설을 위해 새벽 3시 반부터 제설 열차 2대로 선로를 정비해 열차 운행 중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고령군 성산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 4터널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가 난 대형 화물차 2대와 트레일러가 부서지고 도로 정리가 늦어지면서 2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씨름협회 관계자들은 이철우 의원이 2013년과 2014년
명예회장 자격으로 협찬금 5억 5천만 원을 유치한 뒤 성과급 1억 1천여만 원을 친구의 임원 계좌로 보내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친구인 해당 임원은 자신이 협찬을 유치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았을 뿐 이철호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호 의원 측은 이는 씨름협회 내부 문제로 검찰에서도 4년 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고발자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